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포항 수험생 인터뷰 들으시면서 진건도님, 저 출근하면서요 딸아이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님,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수험생을 고사장까지 내려주고 내릴 때 파이팅을 해줬더니 학생이 미소를 지으면서 내리네요. 이런 문자. 손탐정님, 네. 그 시험 치르던 날 기억나세요? 대입시험? 벌써 2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가물가물합니다만 제가 그 아침에 예. 잠이 좀 많아요. 아침잠이.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좀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셨어요. 네, 그 정신을 좀 맑게 하는 그런 좀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날은 몸이 괜찮은데도 왠지 아픈 것 같고 미열이 있는 것 같고 막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저는 전날 좀 소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서. 예. 아유, 그래요. 그 수험생들 다 힘내시고요. 또 오늘 시험 안 치르는 고3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3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탐정 손수호의 주제도 바로 오늘 수험생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대학 이야기예요. 대학. 네. 상하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어제 큰 화제를 모았죠. 제자가 허위 내용이 담긴 성추행 고발 대자보를 대학교 교정에 붙였습니다. 예. 지목된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 제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게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간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된 사람들이 일단 수가 많아요. 여러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명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알파벳 영문자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ABC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싹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짓으로 성추행 대자보를 붙인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A씨. 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살에 이른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인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6월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대학교에 미술학과가 있는데요. 예. 이 미술학과의 손모 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성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냥 쓰겠습니다. 손 교수. 네, 이 손 교수가 유명한 종합가고요. 또 총망받는 젊은 미술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술자리에서 이제 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 라는 등의 그런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항내에 붙었고요. 대자보가 붙었어요. 손 교수가 제자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 네, 이 의혹을 받게 되자 강하게 부인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걸 비관해서 자살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억울하다면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구했고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놀랍게도 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손 교수의 제자 A씨였다는 점. 직속 제자 A씨가 붙인 거였어요. 그리고 직속 제자라고 보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랍게도 이 제자 A씨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대자보에 써서 붙였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손 교수가 자살을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알려지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자살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완전 반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가 대자보에 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학교의 수업이죠. 야외 스케치 행사 후에 술자리에서 이 교수 두 명이 술에 취해서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속옷에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고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다. 증거 사진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써서 학교에 붙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목격을 내가 했다라고도 주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현장에 직접 있거나 또는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내용을 적었죠. 넌지시 언급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A씨가요. 이 제자가 피해자 당사자도 아니었고 또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심지어 이 전공이 달라가지고요. 이 손 교수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제자지 직속 제자도 아니네요. 그렇죠. 또는 직속 제자가 쓴 걸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목격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A 교수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데 왜 이런 대자보를 썼을까요? 당시에 소문이 돌았어요. 교내에. 네, 이 손 교수가 제자들을 추행했다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더욱 놀라운 또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건 사실인데 이 소문을 일부러 낸 사람이 있어요. 네, 손 누굽니까?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낸 게 예. 바로 동료 교수인 B 교수인데요. 허허. 이게 손 교수와 함께 야외 스케치 수업을 갔던 동료 교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 이 B 교수가 여제자를 추행했고요. 예. 문제가 되니까 이제 피해 학생이 입을 막았는데 예. 이런 게 모든 자신의 잘못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함께 야외 스케치 수업을 갔던 그 손 교수. 예, 예. 손 교수. 자신이 아닌 손 교수가 성추행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 감추기 위해서 B 교수가 네.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네요. 그런 소문이 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 제자 A 씨한테도 그걸 쓰라고 한 거, 대자보도 쓰라고 한 거야? 아니면 A 씨는 자발적으로 쓴 거예요? 둘 다 아닌데요. 네. A 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예. 소문을 퍼뜨린 B 교수가 시켜서 쓴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동료 교수가 한 명 또 등장합니다. 허허, 누굽니까? 네. 교수 C인데요. 아이고, C 교수. A, 네. B, C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C 교수인데요. 예. C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A 씨에게 교수가 여학생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누가 그랬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A 씨에게 대자보를 쓰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납니다. 허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 정의감에 소문 듣고 쓴 것도 아니고 다른 교수 C가 시켜서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 C 교수가 왜 시켰냐?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네요. 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감의 제자에게 이걸 쓰라고 시킨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큰 반전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뭡니까? 이 C 교수 역시 그 대학교 내에서 시간 강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C도 그럼 이 C는 뭔가 저 사건을 좀 다른 데로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C 교수죠. 학내에 떠도는 손 교수가 예,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라는 소문을 접하자 이거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쏠려 있는 그런 거 관심을 돌리자라고 해서 예. 제자 A 씨를 시켜서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그런 내용의 대자보를 쓰도록 한 거죠. 아유, 참 어이없는 일로 총망받던 미술 교수가 숨진 거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네요. 제자 A 씨, B 교수, C 교수가 다 연루된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수사하고 나서 A 씨는 어떻게 됐어요? 네. A 씨가요.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당하고. 그리고 또 명예훼손으로 기소돼가지고요. 예.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고. 그리고 B 교수는? B 교수는 이제 헛소문 퍼뜨린 게 드러났기 때문에 파면당했습니다. 이 B 교수는 그냥 파면 조치 정도? 네, 그렇습니다. 헛소문 퍼뜨린 거기 때문에 C 이제 교수는 파면당했죠.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릅니까? 네, 그런데 C 교수도 내부 감사가 진행되던 중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에 따른 상응한 그런 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사건. 손탐정. 이 사건에서 어떤 점에 오늘은 주목하세요? 네, 첫 번째는요.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네, 의혹 제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뭐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의혹이 그렇죠.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의혹을 제기할 때도 따져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이 대자보를 붙인 거짓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A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B 교수였고, 그럼 나는 소문 듣고 한 거니까. 네, 또 대자보 쓰라고 시킨 것도 C 교수가 시킨 것이었고, 시킨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한 학내 성추행 의혹 제기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있죠.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고요. 예. 그리고 또 소문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에 근거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잘못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의혹 제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법도에 맞는 거라고 보세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예. 또는 다 하지 않고서 근거 없이 내용을 말하면요. 설령 이게 공익적인 목적 그런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이제 신분이 드러날까 봐 그 가해자 쪽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피해자 쪽을 접촉해 본다든지 뭔가 최대한 네.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고요. 예.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을 경우에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호식이 치킨 창업주 성추행 사건 뭐 이런 것도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네. 잘못된 소문이 막 근거 없이 돌면서 오히려 제보했던 제보자가 얼마나 곤란을 겪었습니까? 네, 그 제보자가 오히려 이제
이른바 꽃뱀이라는 의혹을 샀기 때문에 김현정 뉴스쇼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죠. 출연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익명에 기대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얘기까지. 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의혹 제기에는 법도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마녀 사냥에는 동참하지 말자. 마녀 사냥엔 동참하지 말자. 무슨 뜻입니까? 부실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또 의혹 제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일부러 누군가를 골라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 당연히 잘못입니다. 예. 큰 잘못이죠. 우선적인 잘못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의혹 제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예.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철석같이 믿고 부하내동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런 네. 경우들 꽤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요, 손 교수가 이제 성추행 의혹을 이제 받자, 소문이 돌자, 예. 나는 안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또 동료 교수의 증언도 확보를 합니다. 그래요?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소문이 계속 확산되니까 예.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그러니까 건데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아니 살아서 당당하게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야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나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노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선을 그것도 안 다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도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더 비난이 더해지자 예. 결국은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예. 이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지켜보자는 학내 여론이 우세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세 번째 포인트 뭡니까? 성추행은 치명적인 범죄. 치명적이다. 그렇죠. 특히 누구에게? 모두에게 그렇죠. 아니 뭐 이거는 정말 가정입니다만 저에게도 그렇고 김현정 PD도 그렇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제3자 주변에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거나 하더라도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성추행이라는 게 좀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데 강제추행이거든요. 강제추행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올라갔죠. 맞아요. 비난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지목만 돼도 이제 지위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인식이 변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옛날 습관처럼 행동하면은 큰일 납니다.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수리 문제야. 나 네. 아무것도 큰일 기억 나죠. 안 나. 이런 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딸 같아서 했다. 이런 것도 그건 절대 안 되죠. 요새도 그런 분들이 설마 있을까요? 몇 년 전에도 있었죠. 이거 큰일 납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본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사실관계 확인부터 제대로 하자. 사실 이거 참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일인데요. 사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예.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그래요. 의뢰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변호사들도. 나중에 재판 가서 정말 낭패 보고요. 법정에서 망신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예. 사실관계 확인이 이제 모든 일의 첫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수임료를 주고 일을 맡긴 의뢰인의 말도 그냥 믿으면 탈나는데 심지어. 인터넷에 떠도는 옆 사람이 얘기해주는 SNS에 떠도는 이야기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오늘 이런 게 떠오르네요. 네, 이게 사실 시중에 떠오르는 이야기는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일단 의심하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예. 흥미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안전도 내 안전이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필요하단 말씀. 피해자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요.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울림이 있습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BS